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강의는 이제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다들 예비 공무원 되실 분들이니까 좀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최종 합격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공무원 합격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오직 저 공무원만 준비하신 분들도 일부 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을 떨어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공무원에 올인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운명이거니 그렇게 하세요. 그 나중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에 가서 일하시면서 또 얼마든지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행정이라든가 혹시 뭐 교행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렬 틈틈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운명 이러니 하고 꼭 어떤 뭐 청년 취업난 뭐 심각한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남은 기간 모든 걸 쏟아서 면접 준비를 잘해서 꼭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첫 시간은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강점은 제일 잘하는 게 실전 코칭이죠. 2단계 과정이. 작년에는 2단계 과정이 사실 없었어요. 지금 선생님 단톡방에도 현직들이 제자들이 좀 있죠. 그 중에는 실제로 또 커트라인에서 우수 맞고 합격한 제자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렇죠. 2명인가는 우수로 맞았던 커트라인에도 우수 맞고 합격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부탁을 했더니 자기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단톡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사실 이제 2단계 실전 코칭 5일 정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정만 있다면 더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실전 코칭이 뭐냐면 1대1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앉아요. 여기서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얼굴은 안 보입니다.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선생님 화면만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질문을 해요. 실제 면접처럼.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업이 선생님의 최고 강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좀 들었던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2단계 실전 코칭 과정에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뭐 줌으로도 해보고 해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보고 예를 들면은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들의 장단점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려고 내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5일이지만은 추가적으로 강의 일정은 여러분들 열정만 있다면 더 편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뭐 2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참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질문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예를 들면은 나라면 어떻게 답변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시면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피드백을 해주니까 끝나고 나면 부족한 점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의 최고 강점은 실제적으로 그 2단계 실전 코칭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은 지금 선생님이 사실 목이 안 좋습니다. 제가 6월 24일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함께 8월 한 10 며칠까지 16일까지 3일인가 4일 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강의를 했어요. 정규 강의만 한 게 아니라 1대1 코칭을 주로 많이 해줬어요. 학생들 대부분 제 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이 지금 목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서 출퇴근 시간도 2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침에 보통 6시 정도 제가 일어나거든요. 잠잘 때는 보통 뭐 2시, 뭐 3시 이렇게 자고 그런 상황이고 맨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면에서 직접 1대1 코칭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루 종일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평균 막 10시, 12시간 가까이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직단 모의 면접에 상당히 그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또 개개인의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장단점도 예를 들면 파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답변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도 피드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최고 강점은 즉단 면접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선생님 국가직이라든가 들었던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직 하나만 하더라도 200시간 이상을 강의했고, 현재도 지금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죠. 면접 강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게 최선의 어떤 노력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선생님은 아직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면접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도 두 번 면접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간절한 사람이 있어서 또 실전 코치 이틀이나 또 잡아 있고, 또 서울교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실전 코칭이 또 5번을 해줘요. 5일을 해줘요. 지금도 그 일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효과를 봤으니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수를 많이 받는데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도 절대 실수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직단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해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틀 정도 또 얼마든지 시간 더 낼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군무원하고 서울교육에는 없거든요. 물론 7급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뭐 다음 일이고, 현재의 어떤 내가 충실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정만 했다면 얼마든지 일정을 편성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책 없이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면접 시간이죠. 면접 시간은 물론 개인별, 조별 좀 달라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보통 15분이 꽉 채워서 면접을 봅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근데 나머지 육군이나 해군, 공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라요. 공군도 거의 15분을 거의 채우죠. 대신에 이제 육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조에 따라서 10분 정도 정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많게는 또 15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시간도 약간 면접관이라든가 조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 편성이죠. 이제 면접관 같은 경우는 보통 육군 같은 경우는 5명이 보통 면접관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육군을 제외한 어떤 다른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3분인데, 이것도 해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육군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에도 육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5분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를죠. 그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다음 면접관 구성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소문이죠. 물론 이제 선생님 말에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군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군인하고 군무원하고 편성이 됩니다. 외부 뭐 교수가 온다거나 그런 거 잘못된 소문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합격생들을 통해서 내가 검증을 했고 다 알아봤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군인하고 장교들을 보통 말하겠죠. 보통 대령급이, 그래서 대령급이 나올 수 있겠고, 뭐 중령급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 면접관들은 군인하고 군무원하고 편성되어 있다. 육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른 어떤 지역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육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군인이라고 하죠. 군인이 보통 군인이었던 고위 어떤 계급이 높은 군인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분들이 3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군무원, 여러분들이 이제 trực属 상관님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보통 2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외부 뭐 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뭐 전공을 묻는다, 그것도 잘못된 소문입니다. 여러분들 면접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님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어떤 면접 질문 소책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학기간 직렬에 대한 어떤 전공 이런 것들 질문들이 있어요. 그걸로 보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는 것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좀 전공 질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취지 있는 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군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군무원이 면접관들이 오시기 때문에 뭔가 패기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좀 더 좋아하겠죠.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질문 유형별이죠. 어떤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군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군 특성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군 특성이라는 것은 뭐더라? 이런 것들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군무원이 도대체 역할이 뭐다라든가, 군무원이 다른 어떤 일반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점이 뭐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군무원이 예를 들면은 군인과 차이점은 뭐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어떤 군무원 어떤 면접만의 특징적인 질문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짚고 해야 돼. 그다음 군 이슈 있죠. 실제적으로 군 이슈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실제적으로 혹시 근데 특정 군 이슈를 가지고 물어보거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특정 물론 이제 국방부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정책을 끄집어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포괄적인 질문이죠. 최근 여러 군 이슈 중에서 관련 어떤 군 이슈 중에서 혹시 관심 있게 본 어떤 뭐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보통 면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같은 군 정책 같은 그런 것들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죠? 다만 그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면접 때 조금 활용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군 이슈라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지만 딱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한테 무조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죠. 최근에 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어떤 성범죄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충분히 여러분들 함께 군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성범죄 해결 방안이죠. 이것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최근 가장 군 이슈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우리가 공무원 3대 B라고 있어요. 3대 B. 이게 첫 번째가 음주운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품수수 및 향응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성범죄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공무원 3대 B라고 하죠. 군무원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직사의 어떤 3대 B라고 말하죠.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해년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물론 소수죠. 다수는 아니겠죠. 소수가 이제 여러분들 어떤 공직사에 있는 어떤 분들한테 어떤 먹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어떤 공직사에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범죄. 더군다나 군에서 최근에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은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군 이슈예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군 이슈 같은 것이 많이 있죠. 뭐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뭡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물어보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최근에 모병제 도입 논란 같은 거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 옛날식 문제가 있어요. 옛날식 문제 같은 경우 뭐 동북공정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남북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옛날식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질문 빈도가 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군무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군 이슈로 대해서 물론 군무원하고 군인하고 조직 자체는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면접관이 예를 들면 군인들이 어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군 이슈에 대한 것은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군 이슈 정도는 반드시 정리해. 이런 것들은 질문 빈도는 낮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질문 전체 질문에서 한 문제 정도 이루어진다라는 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알아라.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육군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역적인 질문이 이루어져요. 약간 돌발성 질문이죠. 이런 것들 충이란 뭐다. 충이 뭐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육군에서 약간 공통적으로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변화와 혁신이 뭐냐 이런 것들 있죠. 약간 육군이 약간 돌발성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최근 논란되는 그런 것들. 뭐 공정 이런 최근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럼 육군에서는 다른 어떤 직군에서는 잘 안 물어보겠지만 육군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정이란 게 뭐다 이런 거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육군 같은 게 약간 특이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죠. 인성질문이죠. 인성질문이다 그랬죠. 인성질문 이런 거. 인성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최근에 군무원도 경험형 질문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중도가 가장 높죠. 그죠? 이것은 육해, 공군, 국방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경험형 질문이죠. 경험형 질문에서 최근에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말해봐라든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질문들이죠. 보통 대신 경험 같은 경우도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장생활 경험 속에서의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이런 것도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죠. 혹시 학생들 같다. 혹시 어떤 사회생활 경험이 있나요?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면은 아르바이트라든가 학교 다닐 때 대의활동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경험형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형 질문 비중도가 상당히 높지는 않아요. 다만 다른 어떤 질문 유형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직장 경험이 있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교 응시생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직장 내에서 경험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거기서 뭐 조직 생활을 잘했다는 경험이라든가,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있죠. 갈등 상황 경험 정리라든가, 그렇죠? 조직 생활에서 한마디로 잘했던 경험 정리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군무원이라는 것은 조직, 여러분들은 어떤 이 군인들과 함께 군대 조직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군인들하고 이렇게 협조무 같은 것도 많고. 실제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생님도 오리지널 뭐 어떤 군대를 갔다 와서 알지만 사실 그렇게 군무원하고 군인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갈등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다음 최근에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어떤 군의 역할 이것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죠. 어떤 무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첨단화돼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어떤 기술을 이용한 어떤 군 어떤 유상 강화 이런 거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군대란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한 60만 대군 정도, 물론 이제 전문가들마다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60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어떤 우리 군대란 조직을 운영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출산 이런 문제를 같은 경우도 어떠니 군인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첨단화, 무기의 어떤 첨단화라든가, 그 다음에 한마디로 어떤 군무원에 종사하는 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알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물어보는 질문이죠. 특히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아주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험령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힘들었던 경험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경험령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한테 조직생활 이런 거 있죠. 물론 이제 가끔 다 봉사 경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왜? 봉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공직생활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 서번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서번트라는 의미에는 봉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봉사 이런 정신은 헌신, 봉사, 헌신, 희생 이런 거 똑같은 것들이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것은 기본들이고, 최근은 아무래도 군대라는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갈등 생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정리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알아라는 거. 그래서 경험형 질문은 보통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두세 개 정도는 물어봐요. 그래서 경험력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 내에서 조직 생활의 어떤 질문 유형들 있죠. 이런 것도 가끔씩 물어봐요. 특히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상사와의 어떤 문제죠. 특히 상사와 첫 번째 뭐 상사와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갈등. 이제 갈등이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대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도 있겠죠.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갈등. 그 다음에 또 실제 업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나중에 다 강의 때, 정규 강의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부당한 지시 같은 거 내리면 어떻게 하려 이런 것들 있죠. 이거 아주 여러분들 뭐 유튜브라든가 떠도는 거 아주 잘못된 답변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착한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은 공무원은 의무가 있어요. 공무원 의무에는 13대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반드시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을 어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징계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의 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복종 의무라는 게 있어요. 복종 의무. 그죠? 복종 의무. 그래, 맞아. 여기는 우리는 군대 내에서 움직이는 조직이야.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 복종 의무 됐으니까 일단 따른다. 최악의 대표죠. 그럼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면탈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좋은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는 것은, 좋은 군무원이라는 것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어떤 공직자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복종의 의무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라는 것은 정당한 어떤 지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공익실현의 어떤 위배된 지시죠. 한마디로 우리 어떤 국민에게 피해가는 지시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하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한마디로 적법한 지시만 여러분들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 이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은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자세히 뒤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약간 그런 질문들이 이루어진다. 공직관 관련 질문들이죠. 공직관.
공직관, 조직 내에서, 그다음에 동료들과의 어떤 갈등 문제 같은 경우도 간혹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력이라든가 공직관 이런 어떤 관련 질문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잘 정리하고 있죠.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합격한 직렬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원래 행정직 같은 경우는 포괄적이라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것은 모든 다른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행정 단순히 하고 싶은 업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하고 싶은 업무까지 같이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남들보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한 가지 더 구체성 있게 살을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이 면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이고 그잖아요.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남들이랑 똑같은 답변은 절대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내가 답변을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혹시요 무슨 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물어볼 때도 만약 행정직이다. 네, 공무원의 행정 어떤 분야에서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중에서 저는 하고 싶은 업무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남들에 비해서 어떤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것이 바로 면접 준비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직렬하고 사실 약간 비슷한 업무를 하긴 해요. 하지만 군 조직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기술직렬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런 것들은 선생님도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현직 선후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떤 군무원 전용 카페 이런 데 보면 현직돼 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철저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제 기술직 같은 경우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더라? 도대체 무슨 일을 군대 어떤 조직에 들어오면 네가 합격한 직렬이 우리 응시생 합격한 직렬이 뭐 통신기술직이다 그러면 통신기술직이 전산직이 이런 거 토목직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바로 어떤 군무원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얼마나 어떤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느냐. 그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합격한 직렬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 볼 때는 먼저 치고 가는 전략을 써라는 것이죠. 치고 가는 전략을 써라. 단순히 어떤 내가 어떤 뭐 전산직이다. 그러면 만약에 전산직이 하는 일이 뭔가요? 혹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래. 전산직은 어떠니?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제가 어떤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그 일을 해봤거든요. 그 일을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면접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그런 방법을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은 남들보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라. 남들보다 살을 뭔가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구체성이야. 그것이 바로 친절함이야. 내가 면접 준비를 잘했어야. 그런 것들 다 면접관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면접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라. 정확히 면접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단순히 스터디 이런 거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내 개인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알아라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지식이죠. 이제 전공지식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들 전공지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5가지 평가표에 어떤 전문성이라는 평가표가 있죠. 전문성 및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5가지 평가 요소에 예를 들면 뭡니까?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그게 두 번째 기잖아요. 그래서 군무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기술직 같은 경우는 꼭 전공 지식을 물어봅니다. 적게는 2개, 물론 또 많게는 3개까지 더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것도 하나도 못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문 지식 그런 데에서 만약에 가를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는 1점이잖아요. 1점. 그러잖아요. 그죠? 그 면접관 3분이 예를 들면은 그런 거 해갖고 점수가 계속 어떤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양가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균 15점이 안 되버려요. 무조건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멘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것이 뭐냐면 똑같은 항목에 예를 들면 똑같은 항목의 평가가 면접관 과반수 이상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점수가 나오면 뭡니까? 여러분 또 무조건 면접 탈락이다. 성적에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면접을 여러분 떨어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본서에 책에 있는 거 있죠? 요거이죠. 질문 세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 면접관이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에 뒤에 보면은 그것부터 지금 작년에도 선생님 제자들이 봤을 때 뒤에 있는 책에 있는 어떤 전공 지식만 준비해도 사실 여러분들 큰 무리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전공 지식을 면접 강사 받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평소 여러분들의 실력이죠, 실력. 평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신 이제 전공 지식 이런 것들은 스터디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준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차피 이해만 하면 되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전공 지식 알고 있느냐 정도죠. 기술력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공 지식을 안 물어보겠죠. 아무래도 내가 학기간 직렬 과목과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전공 지식보다는 본인의 경력사항으로 중심으로 물어보겠죠. 그렇게도 어떤 전문성 및 응용, 전문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내 학기간 직렬과 관계된 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 뭔가 관계성 있는 업무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쪽을 부각을 시키는 것이 면접 볼 때는 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생님 이해되시죠? 다만 그러면 행정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행정법이나 행정학인데 주로 행정학을 좀 더 많이 물어보죠. 그죠? 행정학은 실제적으로 물어봐야 한 행정직 같은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죠? 행정직 같은 전공 지식은 많이 안 물어봐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물어봐요. 한 문제. 물론 이제 많게는 면접 아예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전공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직 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은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평소 공부했던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 불안하시면 그동안 출제되었더니 기출문제 정도만 점검하시면 돼요. 행정법에 따르면 딱 뻔하죠. 예를 들면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의 차이점이 뭐더라. 예를 들면 뭡니까? 그 다음에 무효와 소송의 차이점이 뭐더라. 그 다음에 인가 허가의 차이점이 뭐더라. 그 다음에 가속행위와 재량의 차이점이 뭐더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행정법 내용이죠. 그죠? 이제 주로 이제 행정법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물어보고 행정학도 가끔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공부 오래 했죠?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얼른 사례를 떠올려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런 것도 사례 같은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면접 볼 때 관련 판례라든가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얼른 기억이 안 나면 내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하셔도 그것을 순간적인 위상한 대처 능력이죠. 오히려 또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단순히 보세요. 한 가지 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을 답변할 때도 또 우리는 차별화를 둬야 되더라.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뭐더라? 만약에 뭐 손해배상과 어떤 손실보상의 차이점이 뭐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이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차이점을 간단하게 오히려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사례를 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접관은 아주 친절하게 친절하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친절한 답변이고 구체성 있는 답변이고 내 자신을 부각시키는 답변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되시죠? 다만 답변이 길어서는 안 돼요. 군무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조금 답변을 길게 하셔도 돼요. 국방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10분 내에서 정도만 이루어진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의 어떤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측면에서 면접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강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좀 더 엄격히 지킨다든가. 작년부터 군무원 면접이 바뀌었잖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면접관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그다음 면접의 어떤 평가 방식도 작년부터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 과도기적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올해는 좀 더 자기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겠죠, 그렇죠? 놀라운 사항도 발견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면접 진행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 내용들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되는 어떤 면접 준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면접은 단순히 기출문제를 본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변화되는 어떤 질문들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 지식 이런 것도 상당히 예를 들면 좀 덜 물어보고 다른 쪽 측면에서 전문성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연습도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하더라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 대처법이라든가 간단하게 이런 거 그런 것들 아니면 행정직 같은 경우 포괄적이니까 사회 이슈를 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최근에 저출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든가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 측면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을 알아라라는 것은 그래서 이처럼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 공무원 면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죠? 핵심. 그죠? 첫 번째는 뭐더라? 군 이슈하고 그다음에 어떤 군무원 어떤 만의 특징들 있죠. 질문 유형들. 비중도는 한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인성 면접 플러스 공직감 파악하는 질문. 이게 질문 빈도 가장 많이 물어본다겠죠. 특히 경험형 질문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뭡니까? 그것도 직렬의 애정, 학교 간 직렬의 애정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하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뭐더라? 그 다음에 전공이죠. 여러분들 전문성을 파악하는 전공 질문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공무원의 핵심 질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방향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잘못된 소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면접 평가 같은 경우는 상중하 평가가 아니에요. 왜 공무원 면접이 중요하냐? 그죠?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방직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물론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자체마다 상중하 평가 여러분들은 수, 우, 미, 양가 평가죠. 그죠? 그래서 수 같은 경우는 어떤 5점이 되는 것이고 우는 4점, 그다음 미는 3점, 그다음에 양은 2점, 가는 1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달라요. 지방직 면접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면접이 제일 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공무원 면접이 요식행위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도 잘못된 소문이죠. 애들이 인생 망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공무원 현직들 있죠. 현직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면접 중요하죠. 아니요. 다들 그래요. 선생님 단톡방에 계신 현직분들도 그만하잖아요. 카트라인에서 카트라인에서 점수 잘 받아가지고 합격한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어떤 공무원 면접이 중요하냐? 지방직 면접은 오히려 면접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방직 면접 상중하 평가인데 대부분 거기는 우수 보통 미입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은 성적순이죠. 그런데 대부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좀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직 같은 경우 95% 아니 98%가 성적수 보통이니까 보통이면 성적수는 합격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는 우수면 무조건 합격, 미입은 무조건 탈락이죠. 물론 재면접을 보는 지역도 재면접이라는 공무원은 재면접도 없어요. 추가 면접 다시 한번 면접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일부 지방직은 거기다 재면접까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면접이 당연히 대부분 보통을 주기 때문에 보통이 95% 아니 98%까지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나 비입이 줬죠. 그러니까 대부분 성적순이다.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물론 지자체보다 좀 차이가 있다겠습니다.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말은 무슨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나 비입비율이 좀 더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지. 그죠? 마찬가지. 하지만 공무원은 참지차이죠. 그러니까 면접에 면자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 면접은 요식행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얘도 인생 망치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여러분들의 어떤 면접 실력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하향 평준화.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이 정도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이런 인식을 심어줘버리죠. 그러니까 성적이 컷나는 사람들을 면접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자체를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고 강의는 대충 하게 되고. 그렇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절대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이 컷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지방직보다 훨씬 더 기회가 더 많아요. 이미 작년에 선생님이 공무원 면접 강의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데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무원 면접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면접위원이 예를 들면 면접위원이 세 분이 보통 세 분인데 육군 같은 건 5번이라겠죠. 그럼 면접위원이 예를 들면 5가지 어떤 평가 항목이라고 있으면 첫 번째가 뭡니까?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다 아는 사실이에요. 두 번 다 아는 책에도 있고 다 아는 사실. 다음 두 번째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고 세 번째가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의성, 의지력.
발전 가능성이죠. 창의력, 의지력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A, 품액, 이런 거, 준법성, 도덕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다섯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각각의 항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면접관들이 예를 들면은 면접관 세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수, 우, 미, 양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세 분이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예를 들면 1점으로 표시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세 분이 예를 들면 다섯 가지 항목에 예를 들면 1점으로 표시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 분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 다섯 가지 항목에 1점으로 표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5점입니까? 그잖아요. 1점씩 하면 5점입니까? 선생님이 모르게 잘 헷갈리네. 그런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력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다섯 가지의 어떤 평가 요소의 수, 우, 미, 양가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면접관들의 평가한 평균 점수 있죠. 평균 점수가 15점 이하면 무조건 성적이야. 뭐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멘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직 면접보다 훨씬 지방직은 우수 보통 미국으로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보통을 준다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조건 미흡 탈락 성적에 상관없이 예? 면접관의 평균 점수가 15점이죠. 15점이. 만약 한 면접관이 예를 들면 한 면접관이 예를 들면 총 평가했는데 평균이 3.3.3.3.3점이다. 그럼 15점이죠. 거기까지는 통과하겠죠. 만약에 13점이 14점이 돼버려. 3, 3, 3, 3, 3, 2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거 평균이죠. 평균이니까. 평균이 합쳐가지고 면접관마다 평가 점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5점, 어떤 사람은 13점, 어떤 사람은 20점 줄 수가 있겠죠. 그 평균 점수가 15점 이하면 무조건 면탈이다니까요. 성적에 상관없이. 중요하죠. 왔다. 선생님은 수학을 못해. 중요하죠. 말 좀 하시오. 그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것은 성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성적이 50%, 면접이 5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적과 상관없이 그렇게 면접을 하다 무조건 탈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예,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동일하죠. 면접관 세 분이요. 그 사람이 두 분 이상이죠. 두 분이 예를 들면 어떠니 면접위원은 가반수가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이 나면 두 명이죠. 다섯 명이면 세 명이 되겠고 그렇죠. 면접관이 가반수가 예를 들면 어떠니 두 개 이상의 평점 요소에 있죠. 두 개 이상의 평점 가로 평가하면 또 탈락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어느 하나의 평점 요소에 예,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예를 들면 전문성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면접관 세 분이요. 예, 최소한 두 명 이상이 가로 나와서 가. 그럼 무조건 또 멘탈이에요. 그잖아. 성적에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직보다 훨씬 더 추가돼서 어떤 면접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작년에 경기도 같은 올해 경기도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경기도 학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학원가에 어떤 소문이 돌아다냐? 경기도는 또 더군다나 또 미입을 경우 있죠. 우수 또는 미입을 경우. 우수 같은 경우는 재면접을 보는 지역도 있고 안 보는 지역도 있어요. 경기도는 시군 면접을 봐요. 31개 시군 면접을. 그죠?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 미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면접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근데 작년에 뭐라고 말했냐? 코로나 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 예를 들면 미입을 받으면 다시 재면접을 받으면 다 보통으로 99%가 수렴하더라. 이런 어떤 애들이 인생 망치는 소리 했죠. 올해 난리가 났죠. 올해 난리가.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에서 고득점자가 거의 20명 가까이가 고득점 보통만 맞아도 예를 들면은 학교 갈 수 있는 고득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고득점 미흡 탈락자들 기술적으로 더 심했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문제가 생겼죠. 다 거짓말했어. 특정 학교 그렇게 여론몰이를 시켜버렸죠. 얘들이 그러니까 면접을 대충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재면접을 봐가지고 미흡 그것도 두 번을 면접한 두 번 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 15분 정도밖에 면접 안 봐. 15분 이내에서 면접이 끝나요. 그런데 두 번을 면접에서 미흡받고 떨어지면 소수 전형에서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마다 나옵니다. 얘들이 인생을 망쳤죠. 그죠? 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어떤 오픈특강 같은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방직 고래과 봐봐요.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절대 올해 면접 대충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다고 했어요. 제 사회적 분위기가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을 대충 볼 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대충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강의를 했죠. 애들한테 수없이.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들을 미흡으로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럼 도대체 미흡 받고 그 많은 인원이 도대체 어떤 강의를 듣고 떨어졌냐?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잖아요. 예? 여러분들 선생님 말이 그러면 거짓말 뭐하러 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 그잖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돼.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종 어떤 이런 인터넷 카페 이런 데 찾아보면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군무 면접은 여러분들 제 면접도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절대 대충하지 마세요. 왜 대충하지 않아야 되느냐?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 국가직 지방이 다 떨어지고 공무원 합격한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온리 어떤 공무원만 준비한 사람도 있겠죠. 원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료. 물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좀 더 어차피 50, 50이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은 분명히 맞죠. 그렇죠. 하지만 컨라인한테는 다른 어떤 지방집보다 훨씬 더 기회가 더 많아요. 훨씬 더 기회가 많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점수는 이제 각각 50점으로 환산하죠. 보통 구급기준으로 이걸 평가하면 구급기준으로 필기 3문제하고 거의 맞먹죠.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거의 필기 4문제하고 맞먹는 점수입니다. 그죠? 그 점을 저 점을 알아라. 그래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결정한지를 보죠. 선생님 제자들이 작년에 이야기하기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구급 기준으로 필기 300점 만점을 나누기 6을 해가지고 거기서 50점으로 환산한대요. 그래서 면접은 25점 만점으로 곱하기 2해서 50점으로 환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잠시 어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선생님 수업을 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실전 코칭 이야기했죠. 실전 코칭 과정이 A부터 K까지 수업이 있어요. 타임별 3시간이 있죠. 3시간이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라.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가 사실 양이 많아요. 선생님 강의가 1단계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또 수요일 날도 또 하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 선생님 또 보충 수업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어떤 왜 그러냐? 선생님이 강의 경험은 21년째예요. 21년째. 그러잖아요. 21년째 했고 그 다음에 이미 3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면접 강사를 다 일타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노이즈 마케팅 있죠. 그걸로 수없이 선생님이 3년, 5, 6년을 당해왔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진실은 나중에 다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 한마디로 그걸로 수없이 당해왔죠. 예를 들어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을 뭐 어떤 학생이 어떤 특정 강사가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여학생한테 밤늦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더라. 그런 어떤 특정 강사가 아르바이트를 시켜 그거 다 양심 고백까지 다 있죠. 그 녹음 파일도 있어요. 기분 같으면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틀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자, 예를 들면 자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선생님의 면접 강의는 정말로 어떤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1년 강의하면서 그렇죠. 한 번도 내가 어떤 학생들 어떠니 뭐 80% 90%가 선생님 수업을 들은 시절에도 합격생들 한 번도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생각해 본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도 거의 500명 이상을 내가 개인 코칭 줬어요. 지방에서 듣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못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500명 가까이 거의 일대 이 국가직만 해도 200시간을 냈어요. 200시간을 강의했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강의 시간이 선생님이 많게 국가직이나 여러분들 비하면 지방직에 비하면 공무원은 적은 겁니다. 죄송한 소리 같지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면접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강의 시간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열심히 들어줘. 왜? 면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떤 강의를 좀 열심히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전 코칭 과정으로 여러분들 복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걸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면접은 대부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생활을 해보는 사람들은 좀 압니다. 금방 와요. 면접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사회의 어떤 초년생들 면접을 한 번도 봐보지 못한 학생들은 쉬운 게 기가 얇아요. 그래서 쉬운 길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면접 강의를 어떤 네다섯 시간, 5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만 강의하더라도 벌써 1시간이 되는데 그걸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책 읽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끼리 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 뭐하러 그런 면접 강의 듣습니까? 그러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라든가 사례라든가 그런 걸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실전화될 수 있도록 혹시 그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부탁 좀 해드릴게요. 실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셈이 2단계 수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좀 열심히 들어. 강의 시간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강의 시간 많다고 막 공격하는 학원도 많습니다. 그죠? 강의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적은 거예요. 그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초년병이기 때문에 쉬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초년병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잘하는 면접 준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잖아요. 혼자 하는 건 없어요. 선생님이 면접의 결과라는 것은 선생님의 노력이 절반이고 여러분의 노력이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제대로 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도 선생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묻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라. 선생님이 대신 방향 제시는 해주겠다. 제대로 해주겠다. 여러분들 책은 이렇게 듣고도 선생님이 강의 내용을 추가할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죠? 그러니까 진짜 면접은 진짜 사인이 많은데 사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면접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다시피 면접의 결과 때문에 뭐 최근 안 좋은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면접 준비를 잘 하세요. 수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통과보다 뭐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특히 공부 오래 한 수험생들은 은근히 많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끝내서 빨리 진짜로 이 바닥 떠야죠. 그러잖아요. 이 바닥 떠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걸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이 원하는 인재상하고 군무원이 원하는 인재상은 거의 같다고 생각. 군무원도 공무원에 속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죠? 그래서 인재상이 같다. 뭐 공무원하고 군무원의 차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군무원의 차이점이 인재상은 같다. 원하는 인재상. 그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평생 가도 바뀌잖아요. 뭡니까? 첫 번째,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10분에서 15분 동안에 얼마나 일을 하면은 내 나를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면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웬만한 파악합니다. 그러잖아요. 면접관 3분 또는 5분이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자기소개 이런 것만 들어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면접관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른들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카들이 있죠. 조카도 놀고 있어요. 조카들이 친구들이 집에 여러분 놀러 와서 조카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 노는 거 10분만 봐봐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 10분만 봐보세요. 그 어떤 조카 친구들 성격들 다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 여러분들이 보는 거, 여러분들의 조카들의 어떤 친구들을 보는 거, 그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하는 인재상은 같더라.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한마디로 원하는 인재상은 뭐더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15분 내에서 면접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15분 내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뭔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평소에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뽑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더라? 조직생활을 잘하는 사람 뽑는 것이죠. 조직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조직생활을 잘할 것 같은 상당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또 군대라는 것은 군대란 조직 내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조직생활 잘할 사람 뽑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끔씩 물어보는 국가관이나 안보관 측면의 어떤 질문들이 한마디로 군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준비했냐 이걸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 기간이라는 걸 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 그래서 군무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 고민 좀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말로 말하죠. 왜 군무원 지원해서 행정직 지원 안 하고? 여러분 걱정되죠? 진솔하게 얘기하시면 돼. 진솔하게 거짓말 치지 말아라. 그냥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은 핑계 들리는 사람들은 면접관 제일 싫어하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군무원만 오직 준비한 사람은 당당하게 말하면 되죠. 저는 오직 군무원만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더라? 군무원만 준비한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이 뚜렷하겠죠. 그러면 자기 생각이 뚜렷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은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다 국까지 다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저는 군무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지방직 내 고향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방직 국가직 모두 떨어졌고 사실 운 좋게도 제가 공무원, 혹은 국방부, 육군 혹은 해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 생소했지만 이번에 면접 준비하면서 공무원에서 알아봤더니
이러이러한 점이 나한테 맞더라.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라는 어떤 직렬이, 내각기한 직렬이 저는 내가 떨어졌던 이유가 내가 어떤 운명이라고 어떤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진솔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어른들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애워서 한 듯한 답변, 뻔한 답변 이런 거 면접까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다 어른들은 다 알아. 그래서 진솔한 사람이죠. 함께 일하고 싶어. 이 사람 얘는 진솔하구나. 거짓말 치려지 않으구나. 대신 그것은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하지만 면접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면서 군무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 준비가 더군다나 또 그것도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터디를 통해서건 개인적인 어떤 준비를 통해서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자료 면접이 아닙니다. 무자료 면접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관이 이제 질문의 리스트 소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다 나눠졌겠죠. 뭐 공직관 질문 유형, 예를 들면 뭐 조직사와 관련 질문 유형, 뭐 이런 것들, 전공 지식 질문 유형, 군이슈 질문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이제 예측한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 현직들한테 물어보면 말아요. 뭔가 질문 지 보고 질문한 것 같다고 다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무자료 면접이라는 것도 잘못된 소문이다. 뭐 행정학 교수가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그것도 잘못된 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공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군지식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잘못된 소문이다. 아까 전공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알아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무원 면접은 어느 정도 아까처럼 또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군무원 면접이라는 것은 물론 올해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출문제 이런 거 잘 정리하면 어느 정도 다 답변들을 다 합니다. 그죠? 다만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변에서 차별화를 시켜라. 그럼 훨씬 더 면접에 좋은 평가를 받겠죠. 왜? 95%가 똑같이 하는 답변 나는 차별화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평가가 수가 나오겠죠.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답변 해봐야 기껏이야. 수고는 못 맞고 미양감 중에서 하나겠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함께 뭔가 어떤 남들이 물론 기출문제만 준비 잘해도 된다겠죠. 하지만 그 어떤 기출 질문 세트 속에서의 나만의 답변을 준비해라.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면접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기간을 갖는 겁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는 선택이죠. 선택이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점검 같은 경우는 제 3자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뭐 친구들이라든가 뭐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가족들이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어떤 제3자가 나를 평가해 주는 거하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3자가 평가하는 거하고 내가 다르더라. 그래서 혼자 준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제3자를 통해서 한번 점검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을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친구가 나를 평가하는 거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에서도 친구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개별 질문도 친구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인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으면 대면 스터디 같은 걸 하세요. 대면 스터디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직접 본으로 인터넷 온라인 스터디 해봐야 사실 그냥 물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이렇게 보면서 피드백을 듣고 소통하면서 있잖아요. 여러 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직접 보고 하는 거 천지차이예요, 여러분들. 내가 작년에 그걸 해봤거든요. 온라인 이런 걸 해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현강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선생님 같으면 스터디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뭐 대면 스터디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제자들은 다 스터디, 대면 스터디, 국가직 지방이 거의 다 있어요. 대면 스터디. 여러분 물론 코로나 이런 것들 걱정이 되겠지만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사람 선생님 제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명도 없어요. 왜? 학생들은 이제 다 조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만 지키면 있잖아요.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 지키지 않고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요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코로나 특히 면접 준비생들이 올해 내가 국가직 지방직 보면서 실제로 물론 뭐 어떤 내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국가직 면접 그 많은 어떤 면접생들이 응시를 다 면접을 봤죠. 그런데 면접생들이 코로나 걸렸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지키는 그런 거 어떤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기회잖아요. 이거 잡으셔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야 돼. 그리고 코로나 혹시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데 아마 적을 수 면접 보고 해줄 겁니다. 지금 지방직구까지 다 면접 보고 해주잖아요.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다 해주잖아요. 그죠? 확진자한테 면접 보고 해준다니까요. 실제로 확진자 때문에 그런 소문은 듣지 못했어요. 내가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서 하시되 가급적이면 대면 스터디 같은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직접 보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걸 알아라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단계 즉답 모의 면접 같은 경우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까지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강의해 주니까 어떤 잘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실전에 와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대략 여러분들의 어떤 공무원 면접 방향성에 대해서 큰 틀을 잡아드렸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은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강의하면서 구체화시키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즉답 모의 면접 2단계 수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 자, 여기까지.